안녕하세요. 현이 아빠입니다. 안경 쓴 모습은 처음 보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경을 쓰는 게 편한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경을 써봤고, 멀리 있는 것은 아직도 잘 보이는데, 누구보다 잘 볼 자신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거리, 지금 요 거리, 이 거리에 세팅을 해서 맞춘 거죠, 안경을. 뭐 일반적으로 이거 노안이라고 그러죠, 노안. 예, 늙었다는 증거고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인데,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연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삶의 질은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 들어 그 말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음으로 해서 그 발생하는 개개인의 삶의 질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깊이 공감하는 얘기고, 오늘은 새벽에 4시쯤에 일어나서 단성면, 그러니까 옛날에 구단양이죠. 단성면이면 단성면에 공사 예정지에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건축주 분이랑 오늘 현장에서 7시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4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리고 5시 한 20분쯤에 출발했어요, 제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다가가는데 시간이 너무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뵙는 것도 사실은 또 상대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해서 하서남이라는 곳을 들렸었는데 물소리를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젊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물소리조차도 아름답게 들리고 아침에 시원한 바람, 서늘한 공기,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의 많은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데 삶의 질은 다 다르다.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뭐 돈이 많아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당연한 건데 굳이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추구하는 행복 지수가 다르기 때문이긴 한데 욕심이죠, 욕심. 본인이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면 그것도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젊어 한때는 무조건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는데 또 돈이란 것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한번 실패를 하면서 그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제가 지향하는 삶이라든가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던 때가 있었어요. 좀 더 어차피 저도 생존에 관련된 문제니까 좀 더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점점 독단적이 되고 그게
변명이 아니고 직원이 예전에 사업할 때 직원이 60명이 넘다 보니까 제가 최종 결정권자이긴 한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뭐 굳이 그 요인 때문은 아닌데 모든 책임은 뭐 저한테 있는 건 맞는데 하여간 사업 실패를 하면서 조금 독단적이 된 부분이 있죠. 성격도 좀 더 날카로워졌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 나이 어린 간호사분들이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정성, 말투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됐었죠. 제 삶의 질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으면 일이 크게 없어도 욕심을 내지 않고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정도는 되니까 건강만 좀 더 좋아진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좀 더 자주 보고 친밀해지고 그것만 된다면 제 삶의 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욕심이란 건 그래요. 저도 욕심을 냈던 시절도 있는데 욕심을 낸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욕심은 나는데 내가 뜻한 대로 안 되면 그만큼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짜증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워지니까 그렇다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주위에서 지나가는 말로 힘내라 한마디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내 아픔을 치유하거나 내 상처를 보듬어 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것은 이미 삶의 질이 형편없이 저하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원활한 대인관계.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친구일 수는 없어요, 살아보면.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게 정말 아파서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 손발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지는데 그때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좀 살려줘. 그러기에는 창피하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도움은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본인 언행에 그렇죠. 행동하고 말하고 본인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아닌가.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나이는 많은데 정말 초등학생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인데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나만의 세상을, 나만의 화단을 갖고 갈지는 각각의 몫인 것 같아요. 그 화단에 잡초가 무성할 수도 있는 거고, 예쁜 꽃들이 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가 그냥 보기 흉하게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예쁜 조약돌이나 수석이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만의 마음의 화단을 어떤 식으로 가꿀지는 그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제 넘지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 마음의 화단을 예쁘게 가꾸자, 그렇게 충고를 해드리고 싶고, 본인들 마음의 화단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화단을 가꿀 때도 그렇지만 예쁜 꽃들을 골라서 심어야 되고, 심은 다음에는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자, 내가 일단 좋은 뜻을 품었어. 그것은 내가 화분의 테두리는 완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어떤 예쁜 꽃을 심을지, 어떤 비료를 줄지, 물을 얼만큼 자주 줄지, 적당할 때 줄지, 이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책을 한 권 더 읽는다든가, 좀 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난다든가, 그렇다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라고 해서 흥청망청 술 퍼마시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건전한 만남도 있잖아요. 건전한 대화. 물론 뭐 남녀를 떠나서 친한 사람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할 수는 있겠죠. 화단의 꽃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너무 잦은 음주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나이가 들었다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회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엿줄 수가 있는 거고, 스스로의 마음의 화단을 예쁘게 가꾸고, 그게 결국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제가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첫 영상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슨 대본이나 미리 준비하고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말이 끊길 때도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저도 머릿속에 계속 이게 뭔가 나오진 않아요. 단지 제 삶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 연륜이 쌓인다는 거, 어떤 게 옳은 삶이다. 물론 인생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데 그나마 정답 근처에 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늦은 시간에 쓸데없는 잔소리, 뭐 주제 넘은 소리, 오지랖 넓은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편안한 시간들 되세요.